안녕하세요.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심심할 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3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나귀 20년, 개 20년, 원숭이 20년. 신이 처음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목숨을 모두 3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당나귀가 신께 달려와 항의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일하는 신세인데 30년을 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당나귀의 수명에서 20년을 떼어내고 10년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가 달려와 수명을 줄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밤이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도둑이나 지키며 살아야 하고 주인의 눈치만 보며 걸핏하면 발길에 차이니 30년 살기는 너무 깁니다. 개의 말을 들은 신께서는 개의 수명도 20년을 떼어내고 10년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가 신 앞에 달려나와 수명을 줄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신이시여, 너무하십니다. 사람들이 저희만 보면 돌을 던지며 똥구멍이 빨갛다고 놀려대는데 30년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수명을 줄여주십시오. 신은 화가 났지만 원숭이의 수명도 20년을 떼어내고 10년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번엔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은 속으로 수명을 줄여달라고 하면 혼을 내줄 생각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뜻밖에도 30년밖에 못 사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신이시여, 마침 삶의 재미를 느낄 만한 때에 죽어야 하니 분합니다. 수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신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수명을 90년으로 늘려주었습니다. 물론 늘어난 수명은 당나귀, 개, 원숭이에게서 떼어낸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사람아, 내 몫은 30년 뿐이고 나머지 60년은 당나귀 몫으로 20년, 개의 몫으로 20년, 원숭이의 몫으로 20년을 각각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몫 30년을 산 뒤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당나귀 몫으로 50세까지 살고, 개처럼 눈치 보며 70세까지 살며 원숭이처럼 몸이 구부러져 90세까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90을 사는 인생이지만 인생의 입구에서 보면 한없이 멀고 아득한데 출구에서 보면 너무나 짧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불완전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딸의 신랑감을 고르는데 너무 까다롭게 고르다가 딸의 혼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신랑감을 계속 고르고 있었고 당사자인 처녀는 날이 갈수록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이 좋으면 인물이 빠지고 인물이 좋으면 집안이 신통치 않으며 학벌이 좋으면 재산이 없고 재산이 좀 있으면 학벌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갖춘 신랑감을 구하려 하니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윗감을 찾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배웅하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도시락 아무 데서나 잡수지 마시고 정자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꼭 잡수세요. 한참을 돌아다닌 아버지는 배가 고파 아침에 딸이 싸준 도시락을 먹기로 했는데 그때 딸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의 말대로 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니 정자가 좋으면 물이 없고 물이 좋으면 산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 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딸의 말을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웬만한 자리로 딸을 시집 보내었습니다. 완전 무결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 이야기, 30분 먼저. 영국에 사는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이들 가르치고 살림하느라 바쁘고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당시 유명한 작가요 사상가인 칼라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태롭고 재미없는 일상, 더욱이 가르치는 일과 살림살이 하는 일, 두 가지에 찌들려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칼라일로부터 답장이 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뒤로 이제 30분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좀 더 맛있게 마련하십시오. 학교에도 다른 때보다 30분 먼저 출근하십시오. 교무실 유리창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선생님들의 책상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또 교실에 가서는 문설주에 기대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잤니? 엄마 잘 계시니? 하고 인사하세요. 이제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잘 가라, 엄마에게 안부 말씀드려라 인사하고 보내십시오. 퇴근 후에는 맛있는 저녁을 마련하십시오. 잠자기 전 하루를 반성하는 일기를 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람있는 하루였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교사는 칼라일의 편지를 받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큰 내용도 없이 기껏해야 잘 가르쳐라, 청소해라 등 시시한 내용만 있으니 기대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교사는 편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며칠 후 여교사는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예전에 버렸던 편지를 휴지통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본 뒤에 칼라일의 조언대로 한번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뒤에 일어난 남편이 여보 웬일이야? 하고 참견을 했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좀 더 정성 들여 마련했더니 아이들이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먼저 출근하여 교무실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선생님들의 책상을 치우고 있으니 뒤에 온 선생님들이 선생님 웬일이세요? 제 책상은 제가 치울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 잤니? 엄마 잘 계시니? 하고 인사말을 하자 아이들의 표정이 모두 생글거리면서 명랑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교할 때 인사말 해서 보내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는 등 칼라일의 말대로 하루를 보내고 일기를 쓰다 생각해보니 몹시 뿌듯한 하루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고 나니 그 선생님은 동료 교사,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가족에게 크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여왕이 주는 모범교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꾼 결과였습니다. 세상 만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람 있는 삶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의미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